조용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오후 김용빈은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았다. 낡은 대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퀴퀴한 먼지 냄새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그 사진 속의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오늘 그 미소는 그에게 칼처럼 아프게 다가왔다. 30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그 진실이 오늘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강한 사람이라 믿어왔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사를 하고 병든 아버지를 돌보던 그 손길은 언제나 단단했다. 하지만 그 단단함 뒤에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밤이 되면 울었어요. 이유는 묻지 말라고 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람들은 단순히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다. 30년 전 그 마을에는 한밤중에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이 있었다. 누군가가 사라졌고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부서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1980년대 후반의 한겨울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그날 어린 용빈은 이불 속에서 낯선 고함 소리를 들었다. 부엌 쪽에서 들려오던 소리였다. 깨진 유리 뒤엉킨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절규. 그는 두려움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집에 뭔가 있었대. 새벽에 경찰도 왔다더라.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단 한 사람도. 그 사건은 그렇게 없었던 일이 되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날 이후 어머니의 손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듯 두 사람은 도시로 이사했다. 2025년 봄 방송 제작진이 김용빈에게 연락했다. 오래된 미제 사건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의 출연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야 라고 속삭였을 때 그는 결심했다. 촬영이 시작되자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고른 뒤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그날 난 누군가를 구했어.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렸지. 제작진은 숨을 죽였다. 김용빈은 그 말을 들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한 인간의 절규였다. 그날 밤 그녀는 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인을 구하려다 가해자를 실수로 밀쳐버렸다. 그 사람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숨졌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 순간 어린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너까지 잃을 수는 없었어. 그 말은 30년의 세월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증거를 숨기고 새로운 이름으로 도시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매일 밤 들려오는 그날의 소리는 그녀를 괴롭혔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모든 걸 묻으려 했다. 그러나 병세가 악화되고 죽음이 가까워오자 진실을 감추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다. 이제라도 용서받고 싶어. 그녀의 마지막 눈물은 그렇게 떨어졌다. 방송이 나간 지 단 하루 만에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김용빈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그의 가족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그녀는 피해자를 살리려다 불행을 자초한 영웅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살인을 숨긴 죄인이라 비난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또 한 명의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송이 끝난 지 이틀째 되던 날 김용빈은 익명의 봉투 하나를 받았다. 그날 당신 어머니를 봤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낡은 골목길 그리고 멀리서 두 남녀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 순간 김용빈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설마 아직 누군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가? 사진 뒷면에는 낯선 글씨체로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제3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용빈은 즉시 방송국 PD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함께 경찰의 보관 기록을 다시 조사했다. 하지만 1980년대의 자료는 대부분 손상되거나 분실된 상태였다. 그때 한 퇴직 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건 우리도 이상했어. 피해자도 가해자도 다 뭔가 숨기고 있었지. 형사는 그에게 낡은 수첩을 건넸다. 거기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현장 인근에서 목격된 남성 한 명 피해자의 동생으로 추정. 피해자의 동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용빈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랐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늘 피하던 이름, 윤석. 그는 어머니에게 그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공포가 있었다. 추적 끝에 윤석이라는 남자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한때 어머니와 가까운 관계였으며 사건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계좌 기록에는 이상한 송금 내역이 있었다. 매년 같은 날짜 같은 금액 익명으로 보내진 돈. 보낸 사람은 김용빈의 어머니였다. 이건 뭐죠? PD가 묻자 용빈은 고개를 떨궜다. 어머니가? 그를 산채로 지켜본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그 송금 계좌는 실제로 윤석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20년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그 돈은 누구에게 보내졌던 걸까? 용빈은 다시 어머니의 낡은 서랍을 뒤졌다. 그 안에서 오래된 편지 묶음 하나가 나왔다.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난 그를 구하지 못했어. 하지만 진짜로 무너진 건 나 자신이었지. 그리고 마지막 편지. 그 문장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윤석을 밀친 건 나 혼자가 아니었어.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현장을 떠날 때 누군가 뒤따라왔다는 주민의 증언. 깨진 유리창 근처에서 발견된 낯선 신발 자국. 그리고 사건 직후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진 마을 교사 한 명. 모든 퍼즐이 그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진짜 공범은 어머니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였다.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자 세상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방송국은 추가 촬영을 제안했지만 용빈은 단호히 거절했다. 이건 더 이상 방송거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또다시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었죠. 눈앞의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3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모두 드러난 지금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릴 수 있었다. 그 미소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한 달 후 봄비가 조용히 내리는 날, 김용빈은 기자회견장에 섰다. 플래시가 쏟아지고 수많은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향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오늘 모든 걸 끝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어머니가 지키고자 했던 사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비난했고 또 누군가는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실이란 완벽한 정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용기라는 것을. 그는 회견이 끝난 뒤 혼자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젖은 흙 위에 무릎을 꿇고 손에 작은 하얀 편지를 올려두었다. 이제 그날 밤을 잊을게요. 대신 어머니의 미소를 기억할게요. 바람이 불었다. 편지가 흙 위에서 천천히 펄럭이며 빗물 속으로 사라져졌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자신도 용서할게요. 멀리서 봄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은 마치 30년 동안 감춰졌던 어둠을 하나씩 지워내는 듯했다. 그날 이후 김용빈은 다시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진실보다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다. 누군가는 그를 가해자의 아들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진실을 말한 사람이라 불렀다. 그러나 김용빈에게는 그 모든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건 단 하나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 그리고 그 미소 속의 평화였다.